얘들아 안녕. 너희들이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6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선생님이 6월 모평 때도 4월 학평처럼 열심히 춤춰서 놀랐습니까? 자, 이 NCT의 헬로우 퓨처라는 NCT 드림의 노래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우린 잘 될 거야, 안녕 미래야, 이 잘된 미래에 대해서 인사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6월 모의평가 실제 수능 가서 잘 보려고 우리가 본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미래에 잘 될 확신을 가지고 본 시험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또 잠깐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선생님이 총평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했는데 혹여나 또 어려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해설 보면서 꼼꼼하게 익히면 좋겠고, 선생님이 모든 연계 10문제 그 앞에 어떤 문제랑 어떤 사파랑 연계되는지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이 해설로 끝내볼게요. 자, 그런데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실제 여러분들 6월 모평 볼 때는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무조건 디귿은 맞겠네? 답 3번.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선지를 다 확인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이 해설 보는 걸 추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달려가 볼까?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요, 여러분 바로 수특과 연계된 문제예요. 주제는 딱 봐도 세포 소기관 문제인데 이게 수특 문제에서 사용된 거야. 선생님이랑 수특 강좌에서 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 문제에서 물어본 A, B, C 제외하고도 나머지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지 다 적어보자면서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 연습한 친구들은 당연히 맞았을 겁니다. 심지어 동물 세포에 A, B, C라고 다른 세포 소기관을 표시하긴 했지만 똑같은 유형의 사파가 나왔고, 자, 그리고 수특 문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라는 지문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A, B, C는 골지체, 리보솜, 리소솜 중에 하나이다. A가 뭐예요? 리보솜. 우리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B가 뭐야?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시스터나 구조가 발달된 골지체. 나름 이 안에 가수분해 효소를 표시한 것 같죠? 여기가 리소솜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 A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세포 소기관의 역할인 것도 알고 있고, 또 뭐야? 우리가 4단원, 유전단원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보기. 니은, B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 자, 골지체는 막성 세포 소기관에 해당합니다. 세포막을 포함한 막성 세포 소기관의 막, 생체막들은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당연히 맞는 보기. 아마 이제 이중막과 아닌 것과 헷갈리느냐를 물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디귿. C는 골지체이다. C는 리소솜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오답률도 높지 않고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2번 문제. 생명과학의 역사 문제는 항상 한 문제씩 나와. 시험 범위가 적은 6월이라고 해서 여러 문제가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면 기억과 니은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생물 속생설, 정말 유명한 과학자의 연구지. 생물 속생설을 입증한 과학자.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했다. 자, 미생물을 관찰한 과학자 레우웬훅. 자, 여기서 파스테르랑 레우웬훅은 같은 분야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레이, 제바, 코프러.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 수능 특강부터 쭉 왔던 친구들은 그렇게 같이 외웠었거든. 레이, 쟤 좀 봐, 코 풀고 있어 라는 의미로 레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너, 파스테르, 코흐, 플레밍이라는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연구를 먼저 비교하면 레우웬훅이 앞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연도 먼저 기억을 해보면 레우웬훅이 1600년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이 돼. 그리고 파스테르랑 코우라고 하는 과학자가 1800년대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1800년대에 파스테르. 그리고 모건은 1900년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좋은 것 같아. 쉬우면서도 작년 대비로 올해, 그리고 작년 수능부터 해서 더
디테일하게 1600년대 실험이냐 1700년대 연구냐 이 연도에 대한 질문이 좀 하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어떤 1600년대 연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겠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아직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잘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문제 보면 니은을 레이우엔 훅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A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생물 속생설. 생물은 생물에 속해서만 나타난다, 발생한다 라는 거지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생겨남을 설명하고 있는 이 이론입니다. 가설이에요. 니은, 틀려. 디귿, 3는 모건의 연구이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1, 2, 3를 매칭하기만 하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된다? 각각의 연구가 1600년대인지 1700년대인지 1800년대, 1900년대까지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요 키포인트. 6월 모평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수능에서도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가나다 보겠습니다. 조직계, 이름 자체에 조직계가 들어가 있네. 구성 단계 가가 조직계가 되고요. 잎은 잎, 줄기, 뿌리, 그리고 꽃, 열매 같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다는 세포나 조직일 수 있지만 문제 자체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라고 적어주고 문제를 볼게요. 기억, 기억을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얘들아, 이름 자체가 관다발이야. 관이 다발로 있어. 뭔가 지나가는 관이 다발로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계에는 물관과 체관이라고 하는 통도 조직이 발달되어 있죠. 관이에요. 물질이 이동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동한다. 기억 맞는 보기. 니은, 니은에는 기본 조직계가 있다. 잎은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표피 조직계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잎의 단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표피 조직계 위쪽, 아래쪽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 조직계와 함께 여기 안쪽에 기본 조직계에 해당하는 울타리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 같은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관이 있다, 관다발 조직계가 있다라는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잎의 단면에 뭐가 있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에는 기본 조직계가 있다. 맞는 표현. 디귿, 표피세포는 다의 예이다. 다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우리 유기적 구성 문제 꼭 나와요. 그리고 수능까지 갔을 때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소단원에서 5개의 주제 중에 꼭 나오는 문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세포를 대표로 해가지고 식물의 유기적 구성을 물어봤는데 요 예시 하나하나씩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지. 펩타이드 결합은 보자마자 이거 단백질인데? 그리고 표를 봤더니 특징을 니은은 2개가 가지고 있고 기억만 딱 하나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봤는데 셋 중에서 단백질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가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니은이 되고요.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rRNA가 되는데 여기는 rRNA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RNA.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 중성지방이 되겠다. 쓸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기억은 리보솜을 구성한다. 이다.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이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A는 RNA야. RNA와 DNA라고 하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 디귿, 염색질의 염색사 구성 성분에는 C가 있다. 자, 우리 염색사의 기본 구조는 5글자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자, 얘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 만나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단백질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니은과 디귿이 맞는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이렇게 표를 줬어. 근데 보자마자 너무 쉬웠을 텐데 문제의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와 나가 명반응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 파트 명반응에서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자 흐름의 어떤 세분화된 과정에 대해서 하나를 물어봤어요. 우선 물의 광분해라는 건 구조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하는 곳 중에서 물의 광분해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자가 흘러가서 마지막에 관계 원에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올라간 다음에 NADP 플러스를 만나서 떠날 때에는 스트로마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게 일어나죠. 자, 그리고 봤는데 기억, 가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틀린 보기가 되겠지. 기억, 들리고. 니은, 가에서 방출된 전자는 산화된 P680으로 전달된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자, 전자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전자를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선 나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여야겠죠? 우리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계를 보면 우리 반응 중심 색소인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인 P680에서 전자가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위쪽으로 1차 전자 수용체한테 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에서 사실 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얘가 환원됐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위로 올려 보내주잖아. 그러면서 전자를 떠나 보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지. 그렇게 산화해서 전자를 보낸 P680에 뭐가 전달된다? 전자가 전달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느냐? 가에서 방출된 전자는 P680을 환원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산화된 P680으로 전자가 전달되는 것 자체를, 전자를 얻게 되는 것을 환원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의 문장이었어요. 자, 니은 맞고. 디귿.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나가 일어난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수특으로 수능 개념으로 잘 배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거든. 물을 전자가 떠납니다. 나 놀러 갔다 올게. 이러고 관계 2를 딱 타요. 그럼 관계 2에서 위쪽으로 옥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1차 전자 수용체예요. 거기서 옆 건물로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 그리고 관계 1에서 다시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간 전자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할 때 탈 수 있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NADP 플러스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과정에서 물에서 떠나온 전자가 뭔가 순환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갔다가 짚라인 탔다가 올라갔다가 헬리콥터 타고 떠났죠.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부르지. 그래서 가와 나 모두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해당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5번은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도 우리 이 연계가 됐는데 선생님은 이거는 풀면서 알았어. 이거 100% 연계 문제다. 이거 모를 수 없잖아요. 왜? 너무 똑같아. 뒤집어 놓지도 않았고요. 위치도 똑같고 기억, 니은 너무 잘 보이지. 자, 기억, 니은 그냥 완전 똑같은데 우리 더 앞쪽에서 전자를 주는 거 NADH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앞쪽이 FADH2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막을 중심으로 1과 2를 나눴는데 그것도 심지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진짜 수특 그림 똑같이 나왔구나. 내가 이 그림으로 각각 물질이 무엇인지 1과 2가 어디인지 잘 익혔다면 이거 너무 쉽게 맞을 수 있었다는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썼던 거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앞쪽에서 NADH가 전자를 줍니다. 그리고 걔보다 살짝 앞쪽에서 FADH2가 전자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전자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소이온이 펌핑됩니다. 능동수송이 되는데 이 과정 능동수송이지.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간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간다. 아는 걸 다 적을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기억. 니은은 FADH2이다. 우리가 찾아놓은 거 그대로 말하고 있죠? 기억. 맞는 보기.
니은 원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원은 어디예요? 막사의 공간이고 투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네.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그리고 디귿 H 플러스 수소이온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2에서 1으로 2에서 1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능동수송이다. 적어놨죠. 자,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능동수송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런데 수소이온은 2에서 1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막사의 공간에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1에서 2 쪽으로 수소이온이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ATP 합성 효소라는, 여기엔 없지만 이 그림에는 ATP 합성 효소라는 걸 통해서 촉진 확산되면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해두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7번도 연계된 문제에 해당하는데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를 비교하는 두 번째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대장균과 식물세포 하나 그리고 동물세포 하나 비교하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표현이 조금 달랐어. 시금치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는 시금치의 울타리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토끼와 사람은 뭐 세포 종류가 다르긴 해도 동물이라는 거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을 세 개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문항에서 다뤄진 특징과 이 발문에 나왔던 문장을 좀 가져와 보면 여기 세포벽을 가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대장균 세포벽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 수능 특강에서 연습했으면 이 문제에서 너무나 쉽게 풀었을 거고, 그리고 선형의 DNA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반대로 우리 6월 모평에서는 원형의 DNA를 갖는다라고 물어봤어. 뭐예요 그러면? 각각 어떤 세포가 선형의 DNA를 갖는지, 원형의 DNA를 갖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문제였고 내가 여기서도 풀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 니은은 소포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소포체는 막성세포 소기관이지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시금치와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머지 디귿은 대장균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억 니은 중에 여기 니은이 세포벽을 갖는데 셀룰로스 성분의 세포벽을 갖는 건 동물세포가 아니고 식물세포죠. 그래서 시금치가 니은이 되고 사람이 기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푼 거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 그냥 기억 니은 중에 디귿 중에 공통된 걸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읽어. 니은은 소포체도 있고 세포벽도 있구나. 식물이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찾아보면 기억은 시금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이다. 아니지. 기억은 아니고 니은이었다. 기억 틀린 보기. 니은 미토콘드리아를 갖는다. 니은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자, 디귿은 원형의 DNA를 갖는다. 선생님 앞에서 연기할 때 비교했던 내용이죠. 자, 이 디귿 대장균은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어. 이건 어디서도 나와요? 이건 사실 그냥 2단원에서도 원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4단원에서 우리가 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체를 비교할 때도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쉽게 풀었을 거예요. 수특 연계 문제, 진짜 수특 문제에서는 진핵생물이 선형의 DNA를 갖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대로 물어봤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7번은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슝슝 지나가죠. 자, 8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2단원의 두 번째 주제가 세포막과 효소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기가 크게 세포막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고 효소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어. 근데 효소는 효소의 구조나 효소의 특성 관련된 거 하나,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세포막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주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 삼투,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요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또는 두세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의 이동 방식은 원과 투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를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수능 완성해서 선생님 강의 듣고 본 친구들은 같이 감탄해 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는 무조건 예시나 특징을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자는 예시가 그대로 나왔거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O2라고 하는 산소가 이동할 때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확산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적어도 돼요. 우린 예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펌프를 통해서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를 통해서 Na 플러스가 이동할 때는 능동수송. 심지어 그냥 원래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지만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는 ATP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우리 수축을 통해서 정확히 공부한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포 내 섭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보면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C가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을 때의 값이야. 근데 지금 농도가 같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같았는데 거기서 점점 차이가 나고 있죠. 뭐야? 물질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한 방향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얘는 원과 투 중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으로 어디서 어디로? 지금 세포 안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하고 기억 보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식세포 작용 자체가 세포를 잡아먹는 거지. 근데 내가 세균을 잡아먹었어. 이름이 뭐겠어요? 식균 작용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적혀 있고요. 니은 기억의 이동 방식은 원이다. 기억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다. 투라는 거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니은 들리고. 디귿 배양액의 기억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선생님 배양액이 어디예요?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려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온 거고 문제 발문을 읽어야 되는 거지.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거예요. 세포. 여기가 배양액이죠. 배양액.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포 안이 점점 이 기억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배양액에서는 점점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T1과 T2에서 T1일 때가 더 앞에 있네. 그럼 뭐야?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시간의 농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얘랑 반대로 뭔가 줄어들고 있는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뭔가 점점 아래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양액에서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높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 틀려서 8번의 문제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쭉쭉 풀어 나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해설하는 것처럼 요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얘를 이 하나에 내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을 다 쓰지 않고 피루부산 산화 과정을 다 쓰지 않고 그냥 요걸 보고 푸는 거야. 선생님은 실제로는 그렇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해설하면서 이거 두 번째 방법도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두 번째 방법이 실수를 줄이는 데 더 최적화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우선 어떻게 풀었냐? 딱 봤을 때 기억에서 니은을 가고 기억에서 디귿을 갔는데 둘 다 두 분자가 됐고 특징이 하나가 증가했어. 특징이 하나 증가했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 산화가 너무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피루부산과 아세틸코에이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는 그냥 세팅이 되고요. 특징이 하나 늘어났다? 그리고 봤더니 CO2가 생성된다가 있네. CO2는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징이 늘어난 디귿이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여기 니은이 피루부산이 되겠다. 그리고 왔더니 여기 셋 중에서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 될 때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는데 나머지는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과당 2인산이고 얘가 포도당이겠다라는 걸
선생님은 사실 큰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그대로 적어가면서 한 10초 이내로 각각의 물질을 찾았거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굳이 풀지 않아도 초 단위로 또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얘를 그대로 적는 겁니다. 실수가 잦거나 매칭하다가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왔던 친구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적어볼게. 적고 찾아볼게.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돼. 그리고 우리는 얘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 그리고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주어진 거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봤더니 옆에서 CO2가 생성된다? 여기에 CO2가 생성되죠? 이렇게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과당 2인산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될 때 원래는 NADH도 생성된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여기서 준 건 없지. 그래서 ATP가 생성된다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적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매칭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했던 방법은 내가 하나하나 알고 있는 걸 대입할 때 실수 안 하는 친구들이 시간 아낄 텐데 이걸 쓰고 여길 찾는 것도 시간을 더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실수가 조금 있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쓰고 하는 걸 무조건 추천해요. 그럼 볼게. 특징을 3개를 다 가지려면 어디서 어디로? 포도당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포도당에서 아세틸코에이로 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얘가 아세틸코에이 되니까 나머지 니은이 피로부산 되는 거고 나머지가 과당 2인산이 되는 거야. 이걸 쓴다고 해서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면 기억, 니은은 피로부산이라고 찾아놨지? 그래서 기억, 틀림 보기. 그리고 니은, 1분자당, 한 분자당 탄소수는 기억과 리을이 같다. 기억과 리을, 포도당과 과당 2인산은 모두 탄소가 6개. 피루부산은 탄소 3개. 여기서 CO2가 한 분자 빠져나가니까 아세틸코에이는 코에이 부분을 제외하고 탄소가 2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탄소수가 같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원에서 생성되는 NADH, 여기서 나왔네. 특징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원이라고 했던 걸 봤더니 과당이산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얘는 ATP가 4분자가 만들어지고 NADH가 2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에서 시작할 때는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될 때 2분자의 ATP를 사용하고 소모하기 때문에 -2 플러스 4 해서 토탈 과정에서 2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을 딱 표시해놨기 때문에 2분의 4, 그래서 1이 아니고 답이 2였다. 그래서 디귿까지 틀린 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본인이 좀 빠르고 실수 안 할 수 있게 푸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는 이 효소의 종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능까지 가선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효소의 특성 그리고 이 성분, 구성과 성분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번엔 효소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수능 특강에는 표 그대로를 가지고 왔거든. 여기서 그대로 표가 3개가 내용이 그대로 쓰였어. 자, 얘가 수특 내용이고요. 얘가 문제입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자, 볼게요. 물을 첨가하여 기질을 분해한다. 한자를 잘 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어를 참 잘할 수 있는데 물을 첨가해요. 더할 가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물 숫자, 가수해서 분해한다. 가수분해 효소지. 그래서 얘가 가수분해 효소. 그리고 수소나 산소 원자 또는 전자를 다른 문제에 전달해요. 또는 받기도 합니다. 산화 환원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산화 환원. 이 정도로 구분할게요. 그리고 전이효소는 작용기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기질이 가지고 있던 인산기를 ADP에다가 붙여주는, 그래서 ATP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효소가 전이효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 기억. A는 가수분의 효소이다. A는 가수분의 효소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니은의 세포업에 해당 과정에서 B가 작용한다. 해당 과정. 방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 해가지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필요부산이 되는 과정까지 말하는데 거기서 요 녀석이 쓰여요. NAD 플러스가 NADH가 됩니다. 근데 우리 NAD 플러스를 뭐라고 배웠느냐? 탈수소효소의 조효소라고 배웠어. 탈수소효소. 수소를 뺏어다가 어디다가 붙여주는 거. 산화환원 효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포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B가 작용한다.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디귿. 기질의 작용기를 떼어내서 다른 분자에 전달한다라는 게 전이효소의 특징 맞습니다. 작용기라고 하는 거. 아미노기, 카복시기, 그리고 인산기 이런 하나의 작용기를 떼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디귿까지 맞아서 10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다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에서도 2문제가 나오고 세포업에서도 딱 2문제 정도 나오거든. 발효한 문제, 그냥 세포업 한 문제. 6월 모의평가는 범위가 적으니까 이 세포업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탄소 고정 반응과 명반응을 포함한 광합성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탄소 고정 반응에서는 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굳이 이 정도 문제에서는 켈빈 회로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보면 되는데 6분자의 NADPH가 쓰이는 곳, NADPH가 쓰이는 과정이 어디다? 3PG가 PGAL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조금 더 써서 3PG가 PGAL이 될 때 말고 오히려 RUBP가 PGAL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럼 탄소 고정 반응 과정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NADPH가 쓰이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민 없이 만들어주는 포인트죠. 분자의 개수가 같은 건 3PG랑 PGAL입니다. RUBP는 얘네에 비해서 2분의 1 반 줄어든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X랑 Y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Z, Z가 RUBP가 돼요. 세 분자의 RUBP가 6분자의 이 3P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CO2는 3분자이다. 이렇게 가지고 풀어도 되고 잘 머리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아직 그래도 문제랑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잘 외워둔 이 켈빈 회로를 적었어도 절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볼 거예요. RUBP 3PG PGAL 이렇게 가는데 개수가 어떻게 돼? 분자수는 3분자, 6분자, 6분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CO2가 3분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6분자의 ATP, 6분자의 NADPH 그리고 이 과정에서 3분자의 ATP가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켈빈 회로 물어보는 거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적어야지라고 해서 이거 쓰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 이렇게 쓰고 매칭해보면 6분자에서 6분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PH가 쓰였네? 6분자. 맞구나. 그래서 X가 3PG고 PGAL이 Y고 나머지 RUBP가 Z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CO2는 3분자 쓰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기억. X는 3PG죠. 틀린 보기. 니은. 기억은 3이다. 기억은 3이다. 이것도 맞네. 이건 맞네. 그리고 여기. 한 분자당 Z의 인산기수. RUBP의 인산기수는 BP죠. 바이포스페이트. 바이시클 자전거의 바퀴 2개잖아. 2개 생각하면 되죠. 이고 Y, X 둘 다 똑같아요. 탄소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1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3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문장은 틀렸지. 이렇게 풀어서 11번 답이 2번이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 있죠. 얘들아, 이 문제가 오답률 2위입니다.
오답률 2위가 이거라는 건 풀만 했다라는 건데 오답률이 68%야. 68%. 나 적어놔야지. 오답률 2위. 선생님이 요 강좌로 연계에다가 오답률 분석까지 다 해줄 건데 오답률 2위. 선생님이 해설하는 지금 얘가 68%가 틀렸대요. 뭘 틀렸는지도 설명해 줄 건데 우선 푸는 과정을 차근하게 볼게요. 이렇게 ATGC의 개수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꼼꼼하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리고 가닥이 2개니까 1과 2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여기 기억은 3개의 수소결합 사이에서의 피리미딘이니까 C. 2개의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AT 쌍에서 피리미딘이니까 T가 돼요. 그리고 봤더니 자, C를 T를 찾았는데 2에서 기억이 C가 20개다라고 되어 있지. 2에서 C가 20개. 그리고 니은 T 찾았는데 여기 니은 18개. 그럼 우선 반대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디귿은 지금 퓨린 계열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수소 결합을 생략했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 자, 이 상태에서 여길 봐봐. 원에서 디귿분의 C가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A랑 G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G가 되는구나. 그리고 5가 20이 되려면 3은 10이라는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X 전체를 봤을 때도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가 3분의 2인데 여기서 G 플러스 C를 더했을 때 30이잖아. 그치? 그래서 G 플러스 C가 32가 되려면 아래가 48이 돼야 되고 얘가 30. 반대쪽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찾는 문제였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숫자 몇 개 쓰고 끝났는데 이 상태로 우리 답 한번 맞춰볼게요. 기억. 디귿은 구한인이다. 찾아놓은 거지. 디귿은 구한인이다. 사실 이거 틀린 친구는 많이 없었어. 니은. 원에서 타이민의 개수가 12개이다. 원에서 타이민의 개수는 우리 48이라는 숫자를 찾아서 30으로 풀었습니다. 그쵸? 그 12개 아니에요. 자, 디귿 볼게. X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총 개수는 160개이다.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의 염기를 포함해서 인산당 염기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 봐봐. X는 각각의 단일 가닥을 합친 이중 가닥이란 말이야. 여기 다 더해보세요. 48 더하기 32가 80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80개씩 있으니까 더해서 몇 개요? 160개야. 맞아. 그래서 디귿 맞고 12번의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5번이거든. 그런데 많은 68%면 지금 32%가 맞고 나머지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20몇 % 이상의 친구들이요. 디귿을 틀렸다고 표시했더라고요.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통 뉴클레오타이드의 총 개수를 물어보진 않고 뭘 많이 물어봐? 염기 쌍의 수를 많이 물어보니까 160개 아니고 80쌍인데 80개인데 이렇게 해서 아마 틀렸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답은 기억과 디귿 다 맞아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률까지 점검하고 혹시 틀렸던 친구들 꼼꼼하게 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가 나왔는데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나왔어. 근데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요 두 개의 그림, 실제 기출된 문제랑 수특에 있는 그림을 비교했을 때 이 저해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효소의 농도가 다를 때를 가지고 저해제 종류가 무엇인지 효소가 2배인 데가 어디인지 이런 거 찾는 유형이 나왔고요. 그게 공통점 하나고 두 번째 공통점 여기 S2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 봤더니 실제 6월 모평이나 수특에 있는 문제나 둘 다 그래프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의 값입니다.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셋 다 조건이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의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방향이 똑같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두 문제에서 연계가 됐는데 42쪽에 있는 15번 문제랑 47쪽에 있는 9번 문제 둘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며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X는 효소 2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2의 작용을 저해합니다. 활성 부위에 결합하면 우리 기질과 경쟁해야 되는데 얘는 비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비경쟁적 저해제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봤더니 1과 3가
효소의 농도가 2에 비해서 반이 적어. 그치? 2가 더 많아요. 그 상태로 X라고 하는 애가 여기 3에 있습니다. 그럼 1보다 3가 비경쟁적 저해제니까 더 아래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효소가 2배인 애는 심지어 저해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A가 2가 될 거고, 저해제가 없는 1이 여기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3가 되겠다. 이렇게 매칭하고 찾을 수 있죠. 기억 C는 3의 결과이다. 맞는 보기. 니은 1에서 2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애가 뭐예요? 효소잖아.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돼. 기질의 농도, 저해제, 유무 이런 거 아닙니다. 효소의 유무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S1일 때랑 S2를 비교했네? 그럼 보자마자 효소, 활성화 에너지, 효소의 유무에만 결정이 되는 건데 기질의 농도를 비교했네? 이걸 보자마자 언제가 더 작지 확인하려고 했으면 벌써 한 템포 늦은 거예요. 그냥 기질의 농도는 영향 안 주잖아. 틀린 문장이네.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둘 다 동일하죠. 언제가 더 작냐, 언제가 크냐 비교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아닌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디귿입니다. S2일 때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1에서가 2에서 더 높다 한번 볼게. 우선 S2라고 하는 게 여기야. S2는 지금 1과 2에서 모두 초기 반응 속도가 맥시멈 값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선생님이 연계 문제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X에 여기서는 2라고 표현했으니까 2의 총수 분의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효소 전체가 있는데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는 이 각각의 실험 과정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똑같아. 모든 효소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1이라는 값이라서 1과 2가 1이라는 값으로 같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실험 환경에서 나머지가 동일한데 효소가 1에 비해서 2가 2배가 있기 때문에 기질의 양이 넉넉하다라고 했을 때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도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넣어준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더 적게 넣어준 1이 2에서보다 높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13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평소에 물어보는 표현이 전체 효소의 수분의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14번. 얘가 바로 이번 시험의 오답률 1위입니다. 선생님 코드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생님 풀 때도 근데 왜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12번 오답률 적어줬던 그 문제가 오답률 2위고요. 얘가 오답률 1위고 항상 많은 친구들이 긴장했던 코드 문제가 1위가 아닌 3위예요. 3위. 그만큼 조금 쉬웠다라는 건데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오답률이 70%야. 70%. 왜 70%인지 모르겠는데 70%예요. 그럼 30%의 친구들만 맞췄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선생님이 5개의 보기 중에 나머지 보기 중에 하나는요. 25%나 그 보기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린,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단일 가닥의 염기 서열입니다. 근데 이번 생명과학 2가 쉬웠다라고 표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항상 서열을 주고 얘가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를 알려주지 않을 때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친절하죠. 너무너무 친절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주형 가닥인 걸 알려줘도 프라이머랑 각각의 만들어진 가닥의 조건을 가지고 프라이머랑 만들어진 가닥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두 가닥 중에 어디가 먼저 합성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너무나 친절하게 가가 나보다 먼저 합성됐다고까지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안 물어보고 이걸 알려준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3말단 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5말단으로 시작해서 가고 있는 게 있겠죠. 프라이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래 프라이머를 봤더니 각각 염기가 5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5개를 먼저 네모를 쳐볼게요. 여기가 네모입니다. 얘가 가닥 가인지, 가닥 나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뭘로 알 수 있어요? 순서로 알 수 있죠. 먼저 합성된 게 프라이머 붙고 뒤로 쫙 온 다음에 그 다음 앞에서 두 번째 프라이머가 붙고 뒤로 온 거죠. 그러니까 5말단 쪽에 있는 애가 무엇이다? 5말단 쪽에 있는 애가 나중에 합성된 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나의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Y가 되고요. 이렇게 가는 게 나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만 홀드 해둘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X도요. 염기가 5개래. 얘를 찾기 위한 조건을 또 가봐야겠지. 근데 요거 우리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수소결합의 개수를 보자마자 바로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수소결합의 개수가 11개인데 염기의 개수가, 염기쌍의 개수가 5개래. 그러면 X가 가지고 있는 GC는 1개, AT는 4개가 됩니다. 그리고 Y는 보자마자 12개에서 5쌍이네. 2개의 GC가 2개, AT가 뭔지는 몰라도 AT 쌍이 3쌍이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염기의 개수 곱하기 2를 여기 수소결합 개수에서 빼주면 그게 GC쌍의 개수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찾고 Y가 여긴 거 아니까 한번 볼게요. 기역 2개, 니은 2개, T가 하나 있어. 그리고 봤더니 GC 중에 2개가 있어야 되고 AT 중에 3개가 있어야 되네. 뭔지는 몰라도 기역과 니은 중에 각각 하나가 GC 중에 하나랑 T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서 디귿도 어떻게 돼요? 디귿은 나머지 GC 중에 하나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조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T분의 A가 2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1분의 2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포인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주연가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T가 1개, A가 2개라는 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T가 2개고 A가 하나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자, 그리고 딱 봤어요. 봤더니 우선 디귿은 T가 될 수는 없어요. GC 중에 하나다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우선 안 돼. 그리고 어쨌든 여기 뒤쪽에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봤는데 T가 하나 있고 A가 하나 있고 T가 하나 우선 여기까지 오면은 완성이 되네. 자, 근데 후보가 2가지가 있어. 여기까지 깔아놓고 여기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퓨린과 피리미딘 개수가 같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면서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퓨린과 피리미딘의 개수가 같다라는 건 짝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짝수 개수로 2개씩 끊어보면 A와 T, 퓨리미딘, 피리미딘과 퓨린 하나씩 있죠? 얘네가 아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 딱 이런 식으로. 2개씩 끊어갈 때 계속 퓨린과 피리미딘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여기까지 끊고 났더니 X가 가질 수 있는 조건 AT 중에 4개가 있고 GC 중에 1개가 있다라는 이 조건을 성립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요렇게가 후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후보가 하나가 있게 돼요. 자, 그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다 니은과 디귿을 포함하기 때문에 G를 하나 포함하고 GC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나머지가 AT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GC 중에 하나랑 T 하나라고 했는데 디귿은 확실하게 T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T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우선 이 조합을 가지고 니은이 T라는 걸 찾고요. 기역과 디귿은 찾아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앞에 있는 게 후보가 되든 뒤에 있는 게 X가 되든 둘 다 우선 앞쪽은 퓨린 하나랑 피리미딘 하나가 짝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개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옆에 있는 이 기역이 피리미딘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T는 벌써 기역 니은이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C랑 G 중에 남은 유일한 피리미딘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그래서 얘가 기역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G가 디귿이라고 해서 우선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찾을 수 있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여기 만약에 첫 번째에 들어가게 된다면 AT 개수가 어떻게 돼? 얘도 T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가 하나인데 내가 T가 4개가 되네? 요 조합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2개의 후보 중에서 앞쪽에 있는 애가 아니고 뒤쪽에 있는 애가 돼야지 이렇게
A 하나랑 T 두 개. 그래서 반대쪽은 T분의 A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찾아지는 거죠. 우리 X 위치까지 찾았고 니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X. 그러면 뒤쪽이 가가 된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기역. 기역이 사이토신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X는 세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다. 지금 X를 보면 니은이 지금 T고 디귿이 G이기 때문에 T와 G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려. 자, 그런데 디귿. 나는 13개의 염기로 구성된다. 자, 지금 봤더니 세보시면 되죠. 5개 중에 5개 하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총 몇 개다? 15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디귿이 틀려. 그래서 우리 14번은요. 답이 1번이에요. 3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현재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중에 오답률을 봤을 때는 3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억이 맞았다라고 했고요. 25%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얘를 맞다고 해서 기억 디귿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T분의 A를 찾지 못해서 틀릴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칸 두 개의 후보 중에서 앞에를 선택했을 때 1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뒤쪽에 있는 걸 가지고 워낙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가나 순서를 잘 까먹고 나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내가 마지막까지 풀고 있던 게 가니까 13개 맞네? 이렇게 아마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무엇이 됐든 조건을 다 사용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풀었을 경우 그리고 잘 풀어놓고 실수해서 틀린 경우까지 해서 틀린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내가 어디서 뭘 놓쳤는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얘는 요렇게 물질이 전환되는 과정, TC 회로 과정에 이 방향을 주고 각각에서 생기는 물질을 비교하는 걸 뭐 이렇게 반 잘라놓으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습니까? 정말 친절한 문제에 해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이 생추를 쉽게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1, 2, 3라고 하고요. 뭔지 알지? 원래 가나다라라고 하고 매칭하는 문제까지 준단 말이야. 그런데 수특도 그렇고 이번 6월 모평도 그렇고 정직하게 1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래 연계된 문항과 그리고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찾은 후에 아니면 또는 물질을 찾은 후에 이 TCA 회로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분자수를 물어보는 방향이 동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C까지가 사탄소 화합물, 오탄소 화합물, 옥살 아세트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보면 A, B부터 쭉 볼 건데 여기 B라고 하는 애가 시트르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건데 해당 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도 그랬고요. 켈빈 회로 관련된 문제를 풀 때도 그랬어요. 방법은 2가지야. 내가 적어놓은 다음에 꼼꼼히 풀어갈 것인지 매칭할 것인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적는 시간 별로 안 걸려.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냥 하나씩 넣어가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2가지 스타일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냥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사탄소 화물과 옥살 아세트산이 되고 나서 여기서 보면 ATP, CO2, FADH2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ATP가 만들어질 수 없죠. 사탄소 화물이든 옥살 아세트산이든 오탄소 화물에서 벌써 ATP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단계에서 ATP가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오탄소 화물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보자마자 읽히면 안 적어도 되는 거. 근데 나는 잘 읽히지 않는다 하면 적는 게 시간을 더 아끼는 쪽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탄소 화물을 이렇게 찾고요. 첫 번째 방법을 쭉 풀어볼게요. 네, 여기도 오탄소 화물, 여기도 오탄소 화물이 되겠네. 자, 그리고 나머지 C4랑 옥살 아세트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C5에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FADH2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래서 C가 C4가 되고요. 여기 A가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구나 라고 선생님은 풀었어요.
그냥 바로 풀고 그 다음에 뭐 기억부터 이렇게 매칭이 나갔거든. 요게 첫 번째 방법.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로바로 넣는 해석이 약간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C 회로를 그리고 나서 하나씩 매칭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옥살아세트산, 여기다 적을까? 옥살아세트산. 그리고 시트르산 회로. 자, 그리고 여기서는 C5와 C4를 줬어요. 우리가 요걸 그릴 때는 문제에서 준 것들만 표시해야 되고 포인트 FADH2가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옥살 아세트산에서 시트르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CO2와 NADH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마 기억하고 있겠지만 문제에서 애초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놔도 됩니다. 선생님은 우선은 보기에 ABC라는 물질을 빨리 찾기 위해서 떴다는 전제하에 우선 물어본 것만 한번 적어볼게. 자, 그리고 여기가 CO2 그리고 ATP 인 건 확실해. 그리고 여기서 FADH2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치를 아직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F 이렇게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매칭하면 돼. 시트르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세 개가 다 만들어졌대요. ATP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옥살 아세트산으로부터 가도 C4부터 가도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아, 얘가 C5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C5에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면 무조건 F가 만들어지네. 그런데 여기 두 번째가 C5에서 사탄소 화합물로 가거나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FADH2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얘가 C4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A가 옥살 아세트산이겠구나. 라고 해도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해요. 추천하지 않지 않아. 선생님은 그냥 편하다 보니까 그냥 딱딱딱 보고 찍는 거지만 이 속도 차이가 등급을 결정하는 속도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정확히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억울함 갖지 않으려면 본인한테 맞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찾아놨어. 그려볼게요. 기억, B는 5탄소 화합물이다. 가장 먼저 찾은 거죠. 맞는, 보기, 니은, 원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자, 원 한번 볼까요? 옥살 아세트산에서 C5까지 갔네요. 아, 이때부터는 그려놓는 게 좋겠다. 그치? 머리에 있는 친구들은 옥살 아세트산으로 가서 C6에 해당하는 시트르산이 되고 걔가 C5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CO2랑 NADH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보기네. 이렇게 답할 거예요. 머리에 넣은 친구들은.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찾을 때 그림을 그려놨던 친구들은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요 과정에서 C5 될 때 NADH 만들어지네. 맞는 보기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디귿, TCA 회로에서 한 분자의 C4가 자, 여기 한 분자의 A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H의 분자수는 1이다. 자, NADH의 분자수는 1 맞습니다. 여기 우리 TC 회로에서 NADH가 3개가 만들어지는데 시트르산에서 C5가 될 때 하나, 그리고 C5에서 C4가 될 때 하나, C4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 하나 이렇게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분자 만들어진다. 맞는 보기예요. 15번의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거. 내가 외우고 매칭하면서 쓰는 습관.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6번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고요. 얘는 이제 우리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원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있고 진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있고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 발생 과정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9월 평가에서 한번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핵 하나, 오페론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계 문제보다도 쉽게 나왔어. 왜냐면 우선 유전자와 요 앞에 결합 부위의 조합 자체를 하나만 줬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가 결실되었다까지도 말해줬어.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문제였긴 했지만 유전 파트다라는 성격답게 얘가 오답률 4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답률을 좀 적고 갈게요. 오답률 4위.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1, 2, 3, 4위만 가지고 왔거든? 그 이유가 나머지는 50%대예요. 그러니까 높아봤자 54%, 뭐 50% 이하, 40몇 프로. 뭐 이런 거는 이제 반 이상 맞췄다는 소리니까. 그래도 오답률 4위까지는 60% 이상이 틀린 거여서 가지고 왔어요. 35%만 맞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 그리고 기출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았어. 자, 한번 볼게. 전사, 인자, 기역은요. A에 결합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여기 기역 결합하고요. 니은과 디귿은 B와 C 중에 하나에 결합한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봤더니 요 X라고 하는 애는 A, B, C 중에 적어도 두 부위에 결합할 때 촉진이 된대. 세 개 다 결합하거나 아니면 A, B, B, C, A, C 중에 이 전사, 인자가 결합만 하면 촉진이 된대요. 특징을 하나 알아야겠지? 그리고 봤더니 2에서는 우선 디귿이 발현됐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뭔진 모르지만 1, 2, 3 중에 한 세포는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발현된 상태예요. 그래서 A, B, C가 어떻게 결실되는지에 따라서 전사가 되는 정도가 이 전사 여부가 달라지는데 생각해 볼까요? 한 세포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발현됐다라는 건 여기에 좀 앞에다가 적고 65%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여기에 기역과 뭔지는 몰라도 니은, 디귿이 다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A가 결실됐다라고 해도 얘는 전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B, C가 전사가 되니까 결합해서. B가 결실돼도 전사가 돼요? 안 돼? 당연히 되겠지. 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조합이 아니고 셋 중에 두 개만 결합하면 되는데 심지어 전사인자가 다 있어? 그러면 A, B, C 중에 뭐가 제거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전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2랑 3는 X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 원이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발현된 세포가 되겠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서 A, B에만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무언가가 이렇게 두 개가. 근데 C가 결실되면 당연히 A, B에 결합하니까 전사가 되겠죠. 근데 B가 제거되면 안 되겠지. A가 제거돼도 안 되죠. 왜? 무조건 세 개 중에 두 부위에는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부위에 다 결합된 상태잖아. C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셋 중에서 A랑 B가 없어지면 안 되지만 하나, C가 없어지면 되는구나. 즉, 2와 3는 X가 두 개고 동그라미가 하나여겠구나 라는 걸 찾고요. 여기서 벌써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긴 X.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2에서 C를 제거했는데 전사가 일어났대요. 그 소리는 A랑 B에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모두 있다라는 거지. A에 결합하는 애의 이름이 우리가 기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B가 뭔지 찾아야 되는데 문제 아예 알려줬어. 여기. 2에서는 디귿이 있는 상태예요 라고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얘가 디귿이구나. 니은이 없지만 니은이 없기 때문에 C가 없어져도 큰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대로 여기가 이제 니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크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3라고 하는 애가 A에서 A가 제거됐을 땐 발현이 된대. 그 소리는 A가 없어도 발현된다. 니은과 디귿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동그라미다. 당연히 틀리겠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35%가 이 문제를 맞췄고요. 꽤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20몇 프로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냐? 요 기억을 맞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유를 생각해 봐도 이 문제 글의 조건에서는 당연히 아니란 걸 알았을 텐데 뭘 틀린 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통 이런 전사인자의 조합을 가지고 물어볼 때는 셋 다 동그라미고 두 개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동그라미고 이런 조합이 보통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 접근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틀린 포인트는 이거를 O라고 해서 틀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틀린 거 알고 있으니까 기억 틀렸다고 하고요.
니은은 비해결합한다. 네, 디귿이 비해결합합니다. 니은 틀린 보기. 자, 그래서 디귿. 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발현된다. 맞죠?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 16번의 답은 디귿이 맞아서 답이 2번이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연계 문제예요. 그 15, 16, 17, 18, 19번 문제까지가 다 연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그림 보자마자 연계라는 걸 알죠? 선생님이 이 문제도 그거랑 똑같아. 앞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이 이거 보자마자 이거 연계인데 라는 생각했거든. 그리고 연계 이 표를 보면서 연계가 맞네 라는 생각했어요. 이거 수능 특강에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두 개를 보시면 우린 많이 연습한 거니까 보자마자 얘가 A, 얘가 B, 여기도 여기가 A, 여기가 P 라고 하는 이 빛의 흡수율만 봐도 엽록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리보솜이 있는 이 윗공간 그림도 진짜 똑같은 그림이지 않아요? 그죠? 자, 리보솜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위아래를 바꿔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 생투 유혈 모평은 진짜 연계의 이 연계 정도도 엄청 리얼하고 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보솜이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엽록체에서 스트로마죠. 그래서 스트로마 얘가 틸라코이드 막 안쪽이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고 뒤에서 문제 푸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리보솜이 있는 이쪽이 스트로마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이 틸라코이드 내부가 됩니다. 틸라코이드 내부. 우리 명반응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 앞쪽에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해당하는 물의 광분해랑 NADP 플러스 관련된 표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맨 앞 페이지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하나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이 위치를 구분하고 관계 2에서 1으로 가는 전자이동의 방향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이온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리보솜이 있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동하죠. 이렇게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뭐 보자마자 A, B 이렇게 쓰면 되니까 X가 엽록소 A구나. 그리고 Y가 엽록소 B구나.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틸라코이드 내부이다. 니은은 틸라코이드 내부이다. 맞는 보기. 니은 관계 원의 반응 중심 색소는 Y다. 반응 중심 색소는 우선 엽록소 A라는 건 우리 알아둬야겠지. A가 뭐예요? X네요.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자, 흡수 스펙트럼 문제가 나오면요. 파장대는 550 나노미터가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다른 파장대에 비해서 명확하게 빛의 흡수율이 낮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자, 550 나노미터인 빛에서 얘가 주어야. 얘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는 다른 데보다 빛의 흡수가 적어. 빛의 흡수가 적다라는 건 관계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1층에 있던 반응 중심 색소에 있던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로 올려주고 뭔가 이 전자가 흘러가는 과정이 덜 활발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는 명반응이 열심히 진행돼서 수소이온이 기역에서 니은으로 펌핑이 열심히 되어야 하는데 빛의 흡수율이 적어졌다라는 건 기역의 입장에서는 많이 뺏겼다가 덜 뺏겼다라는 거죠. 수소이온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라는 걸 느낄 거고 뭐 사람은 아니지만요. 니은 쪽은 계속 펌핑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빛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펌핑돼서 들어오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 분수값은 작다라고 표현해야겠지. 그래서 디귿 틀렸다. 그래서 우리 17번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8번도 연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야생형 대장균과 돌연변이 대장균을 비교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생형 대장균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건데 수능 특강에서 둘이 각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B는 지금 대장균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프로모터나 구조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왔던 친구는요. 너무 금방 풀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오페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조절 단원에서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문제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교시된 돌연변이래. 그럼 기역과 니은이 뭔지 봐야겠네.
프로모터와 작동 부위 그 뒤에 있는 니은이 구조 유전자. 그리고 프로모터보다 앞쪽에 있는 얘가 조절 유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당 오페론이라고 부르는 건 프로모터부터 구조 유전자까지죠. 요렇게가 정확히 여기까지네요. 네, 젖당 오페론. 자, 그리고 기억을 바로 봤더니 기억은 젖당 오페론에 포함된다?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니은. A는 니은이 결실된 돌연변이다. 지금 봤더니 야생형 대장균의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 근데 A는 늘어나고 있지 못해. 그 소리는 지금 젖당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젖당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뭐가? 니은인 구조 유전자가 결실된 상태여야 되죠. 이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조절 단백질은 억제 단백질입니다. 억제 단백질. 무엇을 억제하느냐? 이 오페론의 전사를 억제해. 그래서 조절 단백질이 결실되면 억제하는 장애물의 역할, 막는 스타퍼 역할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사가 열심히 일어나서 대장균의 수는 같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균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젖당 오페론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구조 유전자가 결실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니은이 결실된 돌연변이다. 그래서 맞는 복이고요. 딕은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젖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형성한다. 자, 지금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요. 젖당이 있던 없던 조절 유전자로부터 억제 단백질을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18번의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거 왜 물어봤겠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야생형 대장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전사가 열심히 일어나서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억제라는 단어만 보고 억제 단백질 뭔가 억제하는 과정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억제 단백질은 만들어지는데 얘가 누구랑 결합해서 젖당 유도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젖당 유도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스타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9번. 세포흡과 발효에서요. 실제 수능과 9월 모평인 전범위에서는 세포흡에서 한 문제, 발효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그냥 깔끔하게 딱 한 문제, 또 발효 문제 나왔거든. 자, 연계된 문제 한번 보세요. A에서 B, C, D가 되는 과정인데 피르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 에탄올 젖산되는 과정이었어. 근데 실제 6월 모평이 더 쉽게 나왔죠. 피르부산과 딱 에탄올과 젖산 두 개만 비교하게 나왔고요. 각각의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물어보는 거 나왔는데 심지어 꼬아놓은 표를 가나다를 주고 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에서 정직하게 이 과정에서 물질 2개, 이 과정에서 물질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A, B, C는 젖산, 에탄올, 피르부산 중 하나이다. 당연히 A가 피르부산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발효 과정의 중요한 의의가 뭐예요? NAD 플러스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의 공통점으로 만들어지는 니은이 NAD 플러스여야 합니다. 이건 발효의 의의를 가져가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기억이 하나 더 있네.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CO2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CO2가 만들어지는 이 녀석이 에탄올이 되고요. C가 젖산이 되겠죠. 그래서 원이 알코올 발효, 2가 젖산 발효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고 보면 기억은 CO2이다. 기억은 CO2이다. 맞는 보기. 2에서 A는 C로 산화된다. 우선 산화라는 거 포인트. 산화는 전자랑 수소를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지. 자,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거나 해야 되는데 A에서 C가 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NADH로부터 NAD 플러스가 만들어진 거고 NADH가 가지고 있던 수소가 오히려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수소를 더 얻게 된 거네요. 얻게 됐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D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D은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는 O2, 산소가 부족할 때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우리 기억 D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우리 코돈 문제, 연계 문제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오답률 3위.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3위가 몇 프로가 못 풀었냐면 33% 정도가 맞추고 67%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서론으로 방법 각각을 설명한 다음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코돈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는 지금 Z 그리고 Y, X라고 하는 세 개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 서열 세 개를 다 줬어. 이때는 가장 긴 걸 찾는 게 원래 좋아요. 이렇게만 말하는 건 뒤에 뭔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5개짜리 또는 여기 위에 있는 짧은 거 대신에 긴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인데 세린, 류신, 아르지닌이 많은 것보다는 개수가 동일할 때는 세린, 류신, 아르지닌은 코돈이 6개씩 있기 때문에 조합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특징. 세 번째, 여기서 아예 X로부터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는 가라고 하는 아예 알 수 없는 미지의 아미노산이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아예 다시 찾아가야 되는 세 개의 이 염기 서열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째 이 문제 푸는 팁 중에 하나는요. 폴리펩타이드 서열 중에서 가장 긴 것. 근데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다면 그 다음 것을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부터 찾아가지고 Y를 찾아가도 괜찮고 반대로 찾아가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우선 Y부터 풀었습니다. 근데 Y부터 풀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X를 풀 때 X부터 접근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도 한번 보여줄 건데요. Y로 깔끔하게 풀리긴 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가 더 기네? X를 풀어야겠다라고 봤더니 중간에 가가 있어. 가가 있네. 잠깐 Y 한번 살펴볼까? 라고 봤더니 Y가 심지어 세린, 아르지닌, 류신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이 이걸 선택한 이유. 문제에서 X로부터 Y가 만들어졌는데 Z가 X로부터 만들어졌다면 X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Y로부터 Z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Y를 찾고 반대로 X를 찾고 Z를 찾으러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Y를 먼저 썼습니다. 자, 그럼 적어볼게. 자, 메사이온인 A, U, G가 되고요. 발리는 G, U, 무언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진은 A, A, U, C고요. 트레오닌은 A, C, 무언가. 발린도 G, U, 무언가. 그리고 글루타민이 A, C, A, A, G. 그리고 아르지닌이 C, G. 무언가 아니면 A, G, A, G죠. 우선은 뒤에 생략하고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따라온 친구도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코돈표를 외우지 않습니다. 아니지. 요즘에는 어디까지는 외우냐면 그 4개. 맨 세 번째 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정도까지는 외워요. G, U, 무언가가 발린이다. 뭐 이런 거 외우는데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설하려고 외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30분 안에 똑같이 생투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는 코돈표 갖고 찾으면서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서 틀렸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푸는 실력의 어떤 차이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X로 먼저 가야 되겠지. X로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 원래 생긴 돌연변이가 전사 주형 가닥에서 동일한 2개의 퓨린 염기가 결실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적어놓은 건 mRNA 서열이잖아. 그러면 전사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리미딘 2개가 결실돼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것은 C, C거나 U, U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메사이오닌과 발린이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트레오닌이야. 근데 트레오닌은 A 그리고 C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CC랑 UU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어디다가 여기 A 뒤에다가 넣어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C가 들어간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ACC가 트레오닌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 가가 AUCA AUC인지 AUA인지 몰라. 이게 이제 가의 정답을 결정하는 포인트인데 우선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뒤에 C 무언가 G인데 류신을 결정하는 건 CU랑 UU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U, CUG가 돼야 되고 페닐알라닌이 되려면 UUC라고 하는 애가 돼야 됩니다. UUU 아니면 UUC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코돈표에서 비교하면서 찾는 거야.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코돈표 보고 푼 거예요? 절대 외우거나 그래서 풀지 않았어요. 페닐알라닌 만들려면 UUC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신이 들어갑니다. 라이신도 코돈표를 보면 AAA, AAG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를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AAA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가 글리신이 나오기 때문에 G 무언가겠다. 뭐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Y를 적으니까 오히려 C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더 잘 보였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유전자 Z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전사 주형 가닥에서 한 개의 염기에 결실됐고 다른 염기에 다른 위치에 이게 너무 쉬웠어. 하나가 삽입이 됐는데 심지어 이 기역의 염기가 그대로 같은 종류의 염기가 들어갔다는 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은이 C라고 하는 걸로 치환됐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잘 봐야 되는 거 주형 가닥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환돼서 C가 된 건 여기서는 무언가가 G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폴리페타이드가 메사이오닌, 발린, 라이신, 류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메사이오닌 그대로 맞아요? 발린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지금은 Z를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니까 X는 없이 Y만 볼게. 여기 딱 지우고 여기 있어. 세 번째 라이신을 만들고 싶은데요. 라이신을 만들 때는 AAA 아니면 AAG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리고 딱 봤더니 AA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결실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포인트를 찾았어. 그런데 아직 우리는 AUA랑 ACA 중에 뭔지 모르니까 UC 중에 뭐가 결실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나가 들어갔고 하나가 치환됐대. 근데 잘 생각해봐. 하나가 들어갔고 하나가 나왔고 뭔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체 길이는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아미노산의 개수가 5개로 줄었어. 그렇다라는 건 6번째 코돈이 종결 코돈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가보니까 CAA로 되었어. 우리가 찾아놓은 게 CAA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냥 C가 깔끔하게 이렇게 U로 치환이 되면 UAA, 종결 코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 분명 치환해서 G가 되었다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그러면 C가 G로 치환이 되면 GAA, 얘는 종결 코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오답률에 해당하는 좀 이렇게 높은 선택률에 해당하는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CAA인데 G로 치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곳에 U가 들어가서 UAA가 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걸 얻게 되거든. 무언가가 결실됐는데 다른 위치에 들어간 애가 걔랑 같은 애예요. 그러면 얘는 주형 가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U가 들어갔다는 건 주형 가닥에 A가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mRNA를 보고 있고 어쨌든 얘랑 얘의 염기는 동일한데 여기서 A가 들어갔다라는 건 여기서 U가 들어갔다는 건 여기서도 U가 빠져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AUA와 ACA 중에 얘를 결정하는 코돈은 AUA구나. U구나. C가 아니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AUA라고 하는 코돈이 결정하는 아미노산은 아이소류신입니다. 아이소류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찾아봐야겠죠. 왜? 우린 지금 종결 코돈도 찾았고 발린의 라이신도 만들었지만 류신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AAA 맞고요. CUG 맞아요. 자, UUC 얘는 류신이 아니고 페닐알라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류신을 만들려면 CU 무언가거나 UUAG여야 돼요. 근데 봤더니 UU로 되어 있으니까 C만 물로 바뀌면 돼? G로 바뀌면 되겠다라는 것이서 여기 요 C가 요 G로 바뀐 거구나. 종결 코돈을 만드는 걸로 바뀐 게 아니고 오히려 류신을 결정하는 코돈으로 바뀌기 위해서 C가 G로 바뀌고 그 사이에 U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느라 과정이 길긴 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선생님 실제 풀었던 속도대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았어. 그럼 기억, 가는 트레오닌이다. 가는 트레오닌이 아니에요. 기억, 틀려. 그런데 67%의 친구들이 틀렸는데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틀린 그 선택지가 바로 요 트레오닌이 맞다라고 선택한 거였어요. 그게 요 C를 선택한 과정에서 얘가 ACA구나 라고 풀어서 잘못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틀린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풀어보고 니은은 구아닌이다. 자, 지금 무언가가 바뀌었는데 얘들아 mRNA 서열에서 C가 G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주형 가닥에서는 얘랑 상보적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G 구아닌이 사이토신으로 바뀐 거구나. 맞구나 라고 답할 수 있어요. 니은 맞고 디귿 Y의 A를 암호화하는 코돈의 3말단 염기는 너무 빨리 찾아놨던 거죠. GUU인데 U로 끝나죠. 마지막 아데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서 20번의 답이 니은이 돼서 2번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코돈이니까 실제 선생님이 수능에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30분 맞춰서 풀거든요,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만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가르칠 자격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요, 보자마자. 코돈표 뭐지? 나 안 했는데? 찾아봐. 찾아본 거야, 이 사이에. 그리고 트레오닌은 외웠어. 발린도 외웠어요. 글루타민 또 찾아봐요.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아르지닌까지는 외워뒀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퓨린 그러면 CC 아니면 AA네. 그리고 발린까지 똑같네. 그 다음에 트레오닌이어야 돼. 트레오닌 내가 AC 무언가인 거 알아. 그래서 얘구나. 이 속도야. 내가 지금 저거 쓴 거부터 들어가는 게 CC인 것까지 찾는 데까지 1분이 안 걸리죠. 많이 익숙해지면 여기까지 갑니다. 선생님의 속도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많이 익숙해져서 목표점을 찾으려면 요 정도 속도까지 갖는 거 추천하고요. 그래서 CC가 들어가네. 그러면 내가 가가 뭔지는 몰라도 AUA 아이소류신 아니면 ACA 트레오닌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찾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아까 보면서 했던 것처럼 류신인은 CU 그리고 페닐알라닌이니까 UU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라이신 만들려면 얘가 안 되겠네. 아까랑 똑같은 순서대로 Y의 서열을 찾아놓은 다음에 사실 선생님은 G를 풀 때 아까 설명할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봤지만 선생님 문제 풀 때는 하나 빠졌고 이거 확인하거든. 하나 빠졌고 하나 들어갔고 하나가 치환됐는데 개수가 다르네. 6번째가 종결 코돈이구나. 그래서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가서 여기에 U가 들어가야 되네 라고 사실 먼저 찾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U가 빠져야 되는데 라는 걸 찾고 이렇게 스피드하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이 속도로 풀게 되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내가 쓴 모든 코돈과 풀어가는 과정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스피드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쭉 달려와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번 6월 모평은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했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 쉬웠으니까 틀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 이번에 쉬었던 이 6월 모평을 내가 꼼꼼하게 잘 익혀둔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를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대비를 해서 수능 완성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9월 모평, 연계 문제랑 나머지 문제까지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시간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Y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선생님 풀이만 보면 되지만 선생님 저는 그러면 X부터
Y부터 풀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X부터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X부터 풀었던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대로 풀어보는 것까지 추천을 합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6월 모평 많이 긴장했을 텐데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해설에서 만나요.